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디오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지나면 다시 이제 폭발적인 성장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모형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보철인 거고요. 네. 이것이 임플란트 픽스처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어버트먼트라는 부분이고 그걸 먼저 심고 예.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게 어버트먼트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철 제작한 거를 꽂아 넣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잇몸에 감춰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임플란트 프로세스고 임플란트의 그러니까 재질은 예. 거의 다 똑같습니다. 타이타늄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이제 그 나사 모양으로 했고 예. 여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올록볼록하게 엠보싱 처리를 해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하고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그냥 평면보다는 이 올록볼록하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도 이제 피가 들어가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실물 사이즈고 여기 이제 캡슐에 들어가 있는데 패키징이 요게 이제 이런 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게 하나씩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100개, 200개, 300개, 뭐 500개 네네. 주문하는 게 한꺼번에 주문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UV 임플란트 액티베이터라고 해서 요 임플란트가 여기 잇몸 안에 심겨지면 예. 인접한 뼈하고 빨리 이제 융합되는 과정,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말하자면 이게 딱딱하게 여기 잇몸에 굳어져야 예. 흔들림 없이 치아를 올리고 바이팅 할 때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악 같은 경우에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대략 굳어지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네. 상악 같은 경우에는 덴서티가 떨어져요. 예. 뼈가 무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임플란트 재질 여기 보시면 이 임플란트 재질이 제조 일자에 바로 공장에서 생산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면 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1.5개월밖에 안 걸리고 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면 굳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심을 수가 없죠. 네. 이거를 포장하고 우리가 치과에 납품되고 치과에서 재고로 쌓여져 있다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제조하고 하루만 지나도 이 표면에 산화막이 껴버려요. 그게 피하고 닿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접촉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가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월이 걸리는 거고 6개월이 걸리는 건데 네네. 그러면 거꾸로 이 산화막을 벗겨주면 네. 1.5개월,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예. 이거를 이 안에 넣고 20초 정도 있다가 빼면 UV 파장을 이용해서 그 산화막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예요. 이건 이제 우리 자체 제품인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회 이용권을 이제 우리가 이 장비는 렌탈로 요건 몇 회 이용권 해가지고 그거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프로보 아까 말한 3D 프린터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용액인 거고 이게 예.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제품까지는 조금 예.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전에 선구적으로 빨리 내놓은 건데 예. VR 기기죠. 그거를 우리가 거의 2000년대 2010 한 5년 네. 뭐 그 정도 17년 뭐 그 정도에 아마 론칭을 했던 거고 네. 이거를 쓰면은 이제 수술 방법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걸로 이미 수술 방법을 쫙 한번 우리가 방법을 짜준 거니까 예. 그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갈 수 있게끔 상당히 우리가 선구적으로 내놨던 제품이었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철용 3D 프린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안에서 용액을 집어넣고 이제 보철 아까 그 치아 인공 네. 치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최대 이제 한 번에 바로 이제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게 한 40개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개 따로 하는 것보다는 4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원가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고, 한 개 값이나 40개 값이나 똑같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보철 이든지 아니면 임시 보철이든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크랙이 나면은 여분으로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뭐 이상이 생기면 인접한 치과 가서 껴달라고 하세요라고 서비스로 몇 개를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그게 밀링 머신으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서비스죠.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세트예요.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큐어링 과정을 거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스템이나 덴티움보다도 후발주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조금 후발주자로서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무기를 삼은 것이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이제 전략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프로세스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임플란트와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수술 방법은 절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을 완전히, 여기 모형이 있는데, 기존 수술 방법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공간에 메스를 가지고 절개를 하고 잇몸을 들춰낸 다음에 그 뼈의 모습을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요 반대로 이렇게 심어야 될 공간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 무절개 혹은 복강경 수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무절개 방식이고, 여기에 바로 드릴링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와 절개하는 방식과 무절개 방식,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환자에 들어가는 데미지는 훨씬 덜 하겠죠. 아무래도 절개를 안 하니까. 두 번째는 이런 수술 방법을 누가 짜느냐.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치에다 심고 어떤 깊이, 각도로 심어내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인지를 수술 방법을 짜야 되겠죠. 그거를 기존 방식은 의사들이 짭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회사가는 임플란트를 제조를 해서 치과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 회사의 역할이 없어요. 수술은 의사가 다 도맡아서 알아서 수술 방법 짜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디오라는 회사가 짜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우리가 그 솔루션을 짜주려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겠죠. 일단 환자의 구강 상태를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진단 장비로 이제 찍는 거고, 이제 오럴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술 방법을 짜주려면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쌓여져 있는 어떤 클리닉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플래닝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아무래도 수술 방법을 사람이 짜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수술 방법이 도출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프로세서로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가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치과를. 그러면 제일 먼저 컨빔 CT라는 3차원 CT를 가지고 촬영을 해요. 주로 이제 바텍 같은 제품이죠. 바텍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면 상담을 하죠. 치과에 이제 그 상주하는 위생사나 상담을 하면 그쪽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것 같다고 권유를 할 것이고, 환자가 억셉트를 하면 수술 날짜를 잡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수술 날짜까지 이제 집에 귀가를 할 것이고, 그 상담 후에 수술 날짜까지 의사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술 방법을 짜야 되겠죠. 수술 방법을 짜려면 촬영된 CT 데이터를 판독을 해서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로 데이터로 해서 자기의 여태까지 임플란트 관련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수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수술 방법을 설계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의사가 경험치가 굉장히 좀 많은 의사, 한 5년치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계의 갖가지 케이스들을 다 섭렵한 의사라면,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부담감이나 좀 비교적 정확한 수술 방법이 도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백오피스에서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2회차의 수술 날짜가 가 되면 환자가 방문을 하면 체어에 눕고 마취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메스를 가지고 절개를 하죠. 그런 다음에 잇몸을 이렇게 들춰냅니다. 그런 다음에 드릴링을 해 넣습니다. 아까 보신 그 임플란트 픽스처를 드릴링을 해 넣고 절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처를 해야 되겠죠. 꿰매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죠. 이 과정을 거치는 수술 시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개 심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난 케이스면은 더 시간이 많이 들 것이고 개수가 늘어나도 시간이 많이 들 것이고 일단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찢었던 이 절개를 했던 이 잇몸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붓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면 이제 귀가를 시키고 3회차 방문에 다시 또 방문을 해요, 환자가. 그러면 이 꿰맨 실밥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4회차 방문 시기에 부분적으로 조금 더 절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공치아와 이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영어로는 어버트먼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지주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딱이처럼 이제 치아와 임플란트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꽂습니다. 그러면 이제 5회차 방문 때는 임프레션 테이킹을 해요. 석고를 가지고 이제 치아를 본을 뜨는 거죠. 치아를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제작하려면 본을 떠야 되겠죠. 그 본을 뜬 거 가지고 외주 기공소에다가 치아를 주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심겨진 임플란트가 이제 굳기까지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개월, 위턱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 심겨진 임플란트가 뼈에 굳어지는 시간이. 그게 굳어져야 흔들림 없이 이제 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6번째 방문을 하면 주문 제작된 인공치아를 꽂고 치료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6번을 방문을 해야 되고 치료 종결 시까지 수술 시간은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20분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통증과 붓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로 디지털로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가 방문해서 컴빔 CT 촬영하고 상담하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임플란트를 권유를 받아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면 환자는 귀가하기 전에 하나의 촬영 데이터를 더 찍게 돼요. 그게 이제 오럴 스캐너라는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한 번 더 합니다. 촬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CT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CT는 잇몸과 잇몸뼈와 치아의 형상은 잘 드러납니다. 판독이 쉬워요. 대신에 신경 조직이 약간 흐릿한 부분들이 약점이에요. 오럴 스캐너는 약간 반대죠. 치아하고 신경 조직은 육안으로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잇몸뼈가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플래닝을 해주려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읽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촬영을 해서 환자는 이제 귀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촬영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전송을 해줍니다. 업로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력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두 데이터를 합성을 하죠. 그러면 잘 보이는 이제 완벽한 사진 자료가 되는 거고 그 사진 자료와 쌓여져 있는 클리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설계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수술 날짜까지. 그냥 우리가 짜준 데이터를 보고 약간의 모디파이 할 게 있으면 모디파이 하고 그냥 그거를 컨펌하는 게 다죠. 굉장히 의사로서는 수월하게 이제 수술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수술 날짜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서지컬 가이드를 제공을 해요. 요거는 이제 환자의 구강 상태로부터 촬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수술용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면 환자가 체어에 눕고 이제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서지컬 가이드를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술해야 될 공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어디 위치에다 심는지 그리고 어떤 각도로 심는지는 이미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깊이인지만 이제 우리가 짜준 스케줄대로 매뉴얼대로 심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고 난 다음에 드릴링 한 다음에 이 가이드는 벗겨내서 이제 폐기 처분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연결고리 있죠.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그거를 꽂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아까 똑같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20분이 아니라 5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통증과 스웰링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아직은 폭발적인 수요도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 공급업체들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이 다 가능한데, 모든 임플란트 업체들은 목표는 명확할 겁니다. 시장 성장률보다 좀 더 많은 성장을 하면서 헤게모니를 좀 가져오는, 그게 전략이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임플란트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혹은 파격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기술이 발달하는 다음 세대를 빨리 선점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디오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내실을 다지는 그 기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올해가 지나면 다시 이제 폭발적인 성장으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